네, 오늘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날입니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강원, 동해, 태백, 삼척 정선에서 삼성고지에 오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철규입니다. 네, 일단은 뭐 오늘부터 국회 시작을 하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이번 국회를 맞이하실 건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워낙 좀 엄중합니다. 108석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좀 하시겠습니까? 이제 예. 오늘부터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좀 더 네, 나은 세상, 또 우리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만들고 또 경쟁하는 이런 국회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의석 구조로 볼 때 이 예,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를 어떻게 막아야 되냐, 네, 이걸 걱정하는 이런 상황이 돼서 너무 무겁고 마음이 무겁고요. 또 그다음에 또 굉장히 험난하겠다 네. 하는 생각에 마음이 예. 무겁습니다. 네. 지금 사실 당내 상황도 총선 패배 이후에 뭔가 빠른 수습을 못하고 있다라는 이런 일각의 지적도 좀 나오는 상황인데, 백서특위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인재영입위원장이셔서 이제 백서특위와 면담도 진행은 지난번에 하셨는데 또 공관위원이시기도 하고, 네. 어제 오후에는 장동혁 원내수석 대변인이 지난번 사무총장이어가지고 면담을 네.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한 전 위원장 책임론을 두고 여러 말들이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시에 한동훈 원톱 체제 말고 대안이 있었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예. 어저께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이제 좀 접했는데요. 이 총선 백서는 우리가 선거를 어떻게 치러왔는지, 예. 또 선거 결과에 대해서 무엇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록으로 남겨서 네. 이 다음 선거에서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고 만드는 것이,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마녀사냥하듯이 공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총선 백서에 네. 이런 논쟁, 논란이 좀 이제 가라앉고 차분하게 네. 이 실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그것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현상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을 면담하냐 놓고는 계속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조정훈 위원장이 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이긴 한데, 특위에서는 일단 만나자라는 요청은 했고, 근데 아직 답은 안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특위 회의를 할 때마다 기자들이 네. 한동훈 전 위원장 언제 만나냐 이거에만 좀 집중을 해서 물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좀 바람직한 상황일까요? 좀 뭐 언론의 관심이 크다 보니까 예. 그런 답변을 또 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지난번에 우리 공관위원장과 함께 그런 면담에 응했습니다. 네. 또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한쪽에 치우친 주장을 갖다가 담아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분들, 또 관계했던 분들의 네.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 해서 아마 면담을 자꾸 요구하는가 본데요. 네. 백서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죠. 네. 어쨌든 좀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는 근데 거죠? 이게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백서 이게 이 작성이 우리 이런 선거 과정에 있었던 문제를 이렇게 짚어내고 네. 대안을 마련한 쪽으로 지금 가지 않고 흘러가지 않고 예. 이상한 논쟁으로 치닫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아까 사전에 보니까 좀 댓글로 이런 질문이 좀 달려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조정훈 백서특위 위원장의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인 욕심이 초반에 드러나는 바람에 이게 특위의 진정성이 좀 훼손됐다, 이런 주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정훈 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온 지가 1년이 채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런 정도로 당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대체 왜 위원장이 되었냐, 그러니까 위원장을 누가 시킨 거냐부터 좀 논란인 것 같아서, 이게 혹시 왜 이렇게. 그런데 이 호사가들은 뭐 별의별 말씀들을 다 하세요. 제가 이제 영입위원회 같이 활동을 했으니까 추천한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이 프레임을 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고, 백서를 발간하게 된 배경은 22대 당선자들 총회에서 백서를 발간해야 된다라고
강력한 요구가 있어가지고 당선자 예. 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이었고요. 또 조정은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게 된 것 역시 원내대표와 당시 사무총장 직무대행이 협의해가지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 하든 간에 네. 사실을 왜곡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발생됐던 일, 실제 있었던 일들을 기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러한 것들이 누구에게 불편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개개인의 책임에 중점을 둘 일이 아니라 우리 당이 어떻게 시스템을 바꾸고 네. 어떻게 가야 될지를 이 제시하는 백서로 작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뭐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구당 부활 얘기를 네. 주변에 했다고 하면서 이게 알려지면서 사실상 이것은 그 전당대회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행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의원님이 지금 전당대회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온통 이제 한동훈이 출마하나 안 하냐 이거를 가지고만 얘기가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예. 정치인이 정치적 발언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또 정책에 관해서도 예. 뭐 그걸 가지고 옳다 그러다 누가 평가할 부분이 아니고요. 예. 뭐 그것은 국회에서 입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그게 관철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겠지만은 네. 문제가 있다면 누군가는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다음에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또 반대하는 분들은 또 반대하는 논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이고 우리 당에는 많은 우리 이 중진 의원들 또 그다음 묵묵히 당을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온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 많은데 오로지 한 분의 이 출마 여부를 가지고 온 당이 예. 이렇게 거기에만 매몰되는 거 에너지가 네. 소진되고 매몰되는 것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나경원 의원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셨더라고요. 오히려 조금 그 자신을 좀 단련하는 기간을 가지면 본인에게도 더 득이 될 거다 이런 얘기였어요. 이렇게 좀 그 소신을 가지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일관되게 예. 공직이든 당직이든 선거에 나오는 분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자격이 안 되는 분이 나오면은 유권자인 당원들이 지지하지 않을 거고요. 네. 또 보이지 않지만은 또 어떤 분이 출마해가지고 비전을 제시하고 당을 예. 잘 이끌 수 있다 하면 또 그분에 대한 또 지지가 또 높아질 거 아닙니까? 네. 그 당사자 본 얘기 맡겨두시죠. 예. 본인에게 맡겨둬야 한다. 네. 좀 피해 가시는 답변을 하신 게 아니, 아닌가. 피해가는 게 아니라 네. 일관되게 저는 그렇게 제 신념이에요. 일관되게. 제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긴 뭐 누가 나와라 마라 하는 것 자체가 맞습니다. 좀 예. 그러니까 총선 같은데도 네. 공천 안 주면 무소속도 나오잖아요. 예. 본인이 나가겠다 하고 나오는 것이죠. 그걸 제3자가 제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전당대회에 좀 이런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오히려 반대로 좀 나왔으면 하는 인물은 생각해 주신 분이 있을까요? 그런 거 네. 저기 뭐 생각을 특별히 해본 적 없고요. 예. 또 생각해도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룰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네. 오늘 아침에 공개된 황우여 비대위원장 인터뷰 중에 네. 좀 이게 재밌는 표현이 등장을 했는데 지금 집단 지도 체제로 갈 거냐 아니면 지금의 단일 지도 체제 유지할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와중에 황우여 위원장이 단일도 집단도 아닌 하이브리드 체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네. 아마 그 약간의 그 두 지도 체제를 혼합한 개념인 것 같은데 당대표에 출마한 사람 중에 한 2등, 3등 정도까지는 최고위원으로 넣고 나머지 최고위원 따로 뽑고 이런 방법 같거든요. 좀 괜찮은 아이디어 같으세요? 어떠십니까? 다양한 말씀하실 수 있겠죠. 예. 그런데 나는 도저히 대통령이 될 수가 없으니까 예. 2등으로 득표하면은 부통령하고 권력을 예. 나누자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들리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어떤 제도라는 것이 이 제도가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하냐 예. 이런 것으로 볼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우리 당 대표 선거니까 네. 우리 당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또 그다음에 당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예. 이것이 기준이 돼야지 사람을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네. 단일 지도 체제에서 집단 지도 체제로 가야 된다. 예.
또는 또 뭐 이 절충형으로 가자 예. 이렇게 들리는 순간 우리 제도는 형해화되게 됩니다.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갸우뚱해지는 이 예. 제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지금 체제로 가는 게 좀 맞겠다라고 보십니까? 우리 당이 예. 집단 지도 체제도 했지 않습니까? 했죠. 해서 하다가 좀 많이 좀 문제가 있었죠. 단일 지도 체제로 왔지 않습니까? 예, 예. 왔는데 그 상황이 변경됐느냐 환경이 뭐 그것이 변경됐다면은 새로운 예. 지도 체제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당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네. 바꾸면 될 것입니다. 근데 어느 제도 하나가 예. 이 절대 불변의 이런 저게 이 좋은 제도다 이렇게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고집해서도 안 되고요. 네. 시대 상황에 또 현재 상황에 맞게끔 바꾸는 것도 좋겠지만은 예. 지금 집단 지도 체제냐 단일 지도 체제냐가 우리 당의 이런 미래 이 발전 또는 우리 당의 지지 기반의 확대 네. 이런 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아까 말씀 중에 얼핏 좀 말씀을 주셨는데 친윤계 일각에서는 네. 이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왔을 때 지금 워낙 대통령과의 관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친윤보단 비윤으로 좀 분류가 되다 보니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래서 한 전 위원장이 대표가 되는 것 같으면 좀 견제를 하기 위해서 다른 최고위원을 넣는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런 설들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프레임입니다. 예, 사실이 아주 아닌 거예요. 악의적 프레임이죠. 예, 아니 우리 당이 여당인데요. 우리 당에 정책 개별적 정책이라든가 현안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과 반대 행보를 한다. 네, 특히나 한동훈 위원장은 우리 대통령과 우리 당의 예. 구성원들 중에 아마 제일 가까운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랜 세월 함께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분리해놓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정치인 한동훈과 우리 대통령 윤석열을 분리해서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나 우리 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예, 이 국정의 중심에 서 오신 분이에요. 함께. 네. 예, 우리 법무부 장관으로서 상당히 강력한 네. 이런 대통령의 신임 이런 절대적 지지하에서 국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고요. 예. 그때도 또한 파격 발탁이었어요. 네, 파격적으로 발탁을 하셨죠. 다음 네. 또 우리 당이 어려울 때 비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오게 된 배경도 예. 우리 당원들께서 두 분이 케미가 잘 맞아가지고 예, 총선에 승리로 가는데 제일 좋은 조합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네, 비대위원장으로 오시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판하지 않았다면 한동훈 정치인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자꾸만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을 갈등 구조로 몰고 가려고 하는 네. 이런 프레임을 짜는 분들의 하나의 수사다. 정책 수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럼 뭐 전당대회 우리 친윤들이 왜 네. 한동훈 위원장을 뭐 반대하고 예. 뭐하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근데 공개적으로 좀 말씀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뭐 실명을 쓰진 않았습니다만 대부분의 글이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을 좀 겨냥한 글이고 특히 어떤 이런 총선을 말아먹은 애 이런 사람에게 조금 이제 맹종하는 당원들을 좀 비판하게 됐고 그러면서 대통령도 중대 결심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또 썼거든요. 그런 예. 보도를 봤습니다. 네. 봤는데 그런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 당에 도움이 되겠는가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데는 예. 저는 저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예.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님 또 통찰력도 있고 때로는 네. 추진력도 있으신 분이죠. 정치인으로서 장점도 많으십니다만은 늘 우리 홍준표 시장님의 어떤 발언의 수위라든가 표현의 예. 방식이 네.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기에는 조금 선을 넘은 표현들이 많으시잖아요. 저는 뭐 2년도 훨씬 전에 대선 때도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홍준표 당시 예. 후보께 문제를 제기한 전력도 있습니다. 다투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저도 요즘 적어도 우리 당의 비대위원장을 하신 분이고 또 소위 말해서 또 지천명의 나이까지 온 분을 예. 표현하는데 예. 그런 좀 약간 비하한 네. 표현 아이라고 표현하거나 네. 예. 개안이 하는 게 네. 물론 이제 이 영남 지역의 일부
그 표현하는 방법에서 그게 뭐 친근감이 가는 표현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네. 좀 정치인으로 공식적으로 쓰시기는 좀 아니지 않나. 네, 좀 부족한 용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누구보다도 친윤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주변에서 조금 해석하는 사람들은 좀 전혀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고 두 사람이 좀 아예 좀 갈라선 것 같다라는 말도 하는데 최근에 좀 진중권 교수가 한 말이 또 화제가 된 게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한 전 위원장 출마를 막을 건데 이건 당내 친윤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윤한 갈등보다 김한 갈등이 있는 것 같다. 이게 네. 김건희 여사 얘기거든요.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게 정말 김건희 여사를 얘기를 한 건데 아니, 예, 이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런 걸까요?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요즘 이 너무 평론가들이 너무 저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평론의 홍수 시대다. 팩트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과 있지 않은 사실을 가정해 가지고 이렇게 이끌고 나가는 여론을 네, 호도하고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내는 평론이라면 이것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저는 평론가의 말씀에 일일이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당을 모욕하는 것이고요. 결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예, 네, 있지도 않습니다. 네. 실체가 없는 네. 얘기를 만드는 네, 것이다. 그분은 예, 뭐 지난번에도 저 개인에게도 말해 보니까 있지도 네. 않은 말로 평론을 하시더라고 전제를 하고 예, 그러면은 가정을 해서 평론을 하게 되면 그게 사실인 양 왜곡돼서 알려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 프레임으로 그분이 또 우리 당의 당원이신가요? 당원도 늘 아니시고. 우리하고 대척점의 진영에서 활동하시던 분이신데 네.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말 좀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당원 게시판은 지금 좀 잠잠해지긴 했는데 여전히 좀 대통령 탈당해라는 글도 좀 올라오는 것 같고. 그분들이 네, 예. 좋습니다. 네. 우리 당에 입당하신 분들이니까 뭐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쓰실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언제부터 당원하신 분들인지 한번 되짚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적어도 국민의힘에 예. 당원들은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잘못된 국정 운영을 네. 바로잡기 위해서 정권 교체에 모든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물론 집권 이후에 예.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도 주말 돼서 지역에 가면은 정권을 교체해주고 좀 제대로 잘못된 지난 정권의 과오를 바로잡으라고 이 권력을 줬는데 예. 뭐하고 지금 2년간 뭐 했느냐. 이재명의 범죄 사실을 하나 제대로 네. 기소해가지고 지금 구속도 못 시키고 뭐 했느냐. 예. 뭐 조국의 범죄 등등 이런 걸 가지고 질책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다음 경제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경제 어려운 게 대통령 한 사람의 책임입니까? 그다음 경제가 집권 이후에 경제가 많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경제가 이미 우리 정권 교체기에는 내리막을 타가지고 수출도 적자로 돌아섰을 때 아닙니까? 예. 이걸 단시간 내에 반등시켜가 지금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네. 더 높은 수준의 네. 이런 결과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예. 그런 게 부족하니까 이런 저게 이 비판도 있습니다만은 대통령 보고 탈당하라고 하는 당원이 네. 그 사람이 국민의힘의 당원이 진짜 국민의힘을 위하고 우리 정부를 위하고 당을 위해서 들어오신 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정말로 오랜 기간 당을 사랑하면서 지켰던 당원인 건지 네. 정말로 네. 최근에 좀 다른 목적으로 들어오신 다른 분들인지 목적으로. 정말로 의심스럽다 이런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어떤 전당대회 출마는 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이런저런 상황을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아까부터 말씀해 주신 걸 보면 친한 친윤으로 갈라져서 좀 갈등하는 모양새로 나오는 언론 보도라든지 아니면 당원 게시판의 분위기에 대해서 의원님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아니죠. 것 같아요. 예. 아니 우리 당 의원들 보고 물어보세요. 원내. 예. 네, 누가 반윤이 있으며 또 누가 또 반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반윤도 반한도 없습니다. 예. 그다음 모두가 다 대통령의 국정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고요. 네. 그 바라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수의 이견이 있습니다. 또 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걸 갖다 비윤이니 반윤이니 또한 반한이니 이렇게 가름말을 타고 프레임을 짜는 것은 예. 우리 당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이런 의도된 저는 저게 이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친한 친윤 뭐
반윤 뭐 이렇게 좀 갈라진 이유가 그거 같은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통령과의 총선 이후에 오찬 자리를 건강상의 이유로 가지 못하면서 두 분의 만남이라던가 어떤 연락 사실은 전혀 공개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네. 한 전 위원장은 별도로 그냥 사람들을 만나면서 행보를 하는 와중이다 보니까 이대로 두 사람이 만나지 않고 전당대회 한 전 위원장이 나왔을 때는 이게 뭔가 비윤주자로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당대회 전에 좀 두 분이 만나거나 좀 이런 자리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네, 두 분 사이에 일들이 바깥에 예.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것만 표출돼 있잖아요. 네. 요 근래 몇 차례 금년 들어와가지고 그런 것들이 아마 또 많은 분들의 우려를 진정을 우려하는 분들도 있고요. 예. 이걸 가지고 이 갈라치기 하려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그런 것이죠. 저도 우리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원장 온 데도 적극 찬성을 하고 지지했던 사람인데요. 제가 예. 반한입니까? 음. 그리고 제가 생각이 바뀐 게 아닙니다. 예. 저는 일관되게 선거 직후부터도 각자가 알아서 선거에 나오든 안 나오든 본인의 판단의 영역이지 그 제3자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요. 예. 우리 전당대회 룰도 마찬가지예요. 룰 가지고 제가 주장하는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죠. 예. 당원의 당직의 선출은 당원들이 하고 공직 선출은 50대 50으로 가는 게 좋다. 이게 또 우리 당의 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역사에서 이런 산물이잖아요. 네. 뭐 그게 그 룰이 때로는 어떤 룰은 한 위원장에게 유리하기도 하고 어떤 룰은 불리하기도 하겠죠. 예. 그런 걸 가지고 하나하나를 짚어가지고 누구는 이게 불리하니까는 반윤이 됐다가 친윤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당의 큰 흐름은 변함이 없는데 네. 호사가들이 그렇게 모양을 그려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를 좀 따져가면서 네. 그래서 제 질문은 전당대회 전에 두 사람이 좀 만나는 게 좋겠냐였는데요. 만나면 좋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선거 이후에 두 분이 만났으면은 이런 오해도 없었을 것이고요. 네. 또 일정을 좀 그날이 안 된다면 조율해서 다른 날 만난다든지 해도 좋은데 한쪽에서는 만나자 식사하자 하는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깨졌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보도가 나가면서 예. 이 갈등이 뭐 증폭되는 양 이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아름답지 못하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만나야죠. 예. 아름답지 못하다 하셨죠. 아름답지 못하죠. 이견이 있으면은 만나서 조율을 하고 또 뭐 하다못해 뭐 때로는 뭐 논쟁을 해서라도 네. 결론을 도출하는 게 맞죠. 네. 예. 아이고 저희가 지금 뭐 북한 이슈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그냥 당 이슈로 질문 마지막 하나만 드리고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던지긴 했는데 윤상현 의원도 이 지구당 부활에 찬성하면서 법안을 낸다고 하고 저희가 네. 나경원 의원에게도 여쭤봤더니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네. 다 뭐 수도권 의원들이긴 한데 지구당 부활이 아마 이번 전당대회 좀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네. 보시기에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구당의 부활이라는 게 예. 제가 국회의원이 처음 되고 2016년도에 네. 된 당시에도 지구당 부활 문제가 거론이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지구당을 폐지하게 된 게 아마 2003년도인가 예. 당시에 지구당 제도가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 구조라 해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야 합의로 다 없어졌던 건데요. 예. 그동안 뭐 이 지구당의 졸치가 필요하냐 부활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논쟁들이 많은데요. 이제 정치 이슈로 이제 던져졌으니까 네. 이 장점과 단점을 예. 비교해서 장점이 있다면 장점을 최대화하고 예. 그다음에 그 단점을 최소화하고 없애나가는 줄여가는 쪽으로 대비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뭔가 이제 방안이 나와야겠죠. 예. 한 지역에 네. 이 주민들 유권자들의 어떤 정치적 이 욕구 또 그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하는데 이 문제가 저는 이 지구당이 폐지될 당시에 입장을 사실 어저께까지 뭐 이슈가 될 때까지 깊이 들여다본 바 없기 때문에 네.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라는 이 답은 내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테이블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이 충분한 논의와 그다음 이 장단점 또 그다음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또 이렇게 분석해서 네.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철규 국민의의원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